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전 세계 경제와 정세의 흐름을 날카롭고 깊이 있게 짚어드리는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미국의 대이란 전면적 금융 제재와 주요국의 무역 갈등, 그리고 이에 맞선 각국의 독자적인 안보 산업 방어선 구축이 숨가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글로벌 뉴스의 이면을 역사적 통찰로 명쾌하게 풀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무대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제재와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관세 장벽의 충돌은 총성 없는 또 하나의 전면전입니다. 각국이 생존을 위해 펼치는 수싸움을 역사의 나침반으로 차근차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 원 이상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육성,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인데요. 동시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5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하락하며 체감 경기와 지표 간의 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예산 드라이브와 경제 지표의 흐름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장 재정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공공투자와 테네시강 유역 개발 같은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연상시킵니다. 현재 반도체 수출 호조로 재정 여력의 숨통이 트이자 청주와 호남권을 아우르는 100조 원 규모의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 베팅하는 구조죠. 하지만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은 증시 변동성과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의 피로감이 여전하다는 방증입니다. 대규모 국가 예산이 산업 현장과 대중의 실제 소득 증대로 온전히 낙수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재정 건전성 논란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한편 정치 사회적으로는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가 지명되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위 감시 기구의 정상화가 가시화되었고, 대법원은 음주 단속 시 체혈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는 기본권 중심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확대에 따른 통상 리스크 점검도 분주한데요. 안팎으로 시스템의 내실을 다지는 국면입니다. 특별감찰관 지명과 사법 절차 강화는 국가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는 민주적 제도 정비의 일환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사헌부와 사관원 등 대간 제도를 통해 국정의 균형과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던 전통적 통제장치의 복원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의 충격파가 한국 수출 기업과 금융권에 미칠 파장을 방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대내적 제도 안정과 대외적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동시에 요구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전면 압박하기 위해 오퍼레이션 이코노믹 아웃캐스트, 즉 경제적 추방작전을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했으며 추가 매설 선박은 즉각 격퇴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이란과 거래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을 겨냥한 강력한 2차 제재를 천명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초강경 행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작전은 역사적으로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이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바다를 틀어지고 단행했던 전면적 해상 봉쇄 및 통상 차단 작전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단순히 이란과의 직교역을 막는 것을 넘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과 기업까지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극단적 고립화 전략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통제권과 달러 패권을 동시에 결합해 상대의 숨통을 조이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강압적 금융 무기화는 단기적으로 상대국을 압박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교역국들에게 탈달러화와 대체 결제망 구축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양날의 검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캐나다의 보복 관세를 강력히 비판하며 특혜성 시장 접근 조치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외국산 소고기 수입 관세를 한시 유예했으나 축산업계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취소 조치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 강경책과 내부 인플레이션 통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모순입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면전은 1930년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했다가 글로벌 무역 대공황을 부른
스무트 아울리 관세법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 정작치 솟는 국내 고기값을 잡으려 소고기 관세를 낮추는 모습은 보호무역주의가 필연적으로 국내 물가 상승을 부른다는 경제학적 법칙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입니다. 이민 비자 통제 강화 역시 단기적 지지층 결집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첨단 인재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외 진출 기업과 국경 간 부패를 단속하기 위한 반역외 부패법 초안을 상정해 첫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확대 방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승인이 없는 일방적 불법 제재라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자국 기업의 권익 수호를 천명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법적 외교적 행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중국이 서방의 법률적, 금융적 압박에 맞서 독자적인 법적 관할권을 국경 밖으로 넓히는 이른바 법치적 맞불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자국의 영향력이 팽창할 때 역외 적용 법률을 통해 해외 자산과 기업을 통제해왔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이 전 세계 무역로의 해상법과 상관수법을 확장했듯이 중국 역시 1대1로 사업 등으로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부패를 엄단하는 동시에 서방의 사법 제재에 대항할 자체적인 방패막이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정면으로 맞서며 정상적 교역을 옹호하는 것도 자국의 에너지 수급선과 다극화된 무역 네트워크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첨단 기술과 미래 산업 드라이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창정 6호 병로켓으로 7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렸으며 국무원은 차기 국가 발전 전략인 제15차 5개년 기획을 앞두고 신형공업화와 디지털 산업 육성책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디지털 산업 매출은 이미 20조 위안을 돌파했는데요. 국가 주도의 치밀한 계획 경제와 첨단 기술의 융합입니다. 제15차 5개년 기획을 겨냥한 디지털 전환 드라이브는 과거 19세기 후반 비스마르크 시절 독일이 국가 주도로 철강, 화학 등 중화 공업 인프라를 전폭 육성해 영국을 추월했던 압축 성장 모델을 현대의 데이터와 로봇 분야에 적용한 형국입니다. 베이징 로봇 대회를 계기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 대거 투입하려는 시도나 우주 발사체 기술 고도화는 서방의 기술 봉쇄를 내수 기반의 거대한 신질 생산력으로 돌파하겠다는 확고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급증한 드론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부터 새로운 근거리 방공 시스템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미사일과 기관포, 레이저를 통합 운용해 군집 드론과 포화 공격을 요격하는 체계인데요.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러 제재 및 지원 확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의 안보 정책이 전통적인 전수방위의 틀을 넘어 실질적인 기술 기반의 복합 방공망 구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초 영국의 레이더망 구축과 본토 항공전 준비가 국가의 운명을 갈랐듯이 현대전의 양상이 저비용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포화 공격으로 바뀌자이에 대응할 다층 레이저, 미사일 요격망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확고히 하며 서방 안보연대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 또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일본의 군사적 입지와 억지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기술 면에서는 금융청과 일본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및 국채 즉시 결제 인프라 구축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서비스 가격 지수는 3.6% 상승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맞물린 형국입니다. 블록체인 국채 결제 시스템 도입은 과거 17세기에도 시대 오사카 도지마 살 시장이 세계 최초로 선물 거래 시스템을 정립해 거래의 비효율을 혁신했던 금융 선진화의 전통이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3.6%에 달하는 서비스 물가 상승은 만성적 디플레이션에 갇혀있던 일본 경제에 실질적인 금리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 노선과 중앙은행의 긴축 압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일본 금융당국이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경제 제재에 맞서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 재개방 조건으로 미국의 기존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이 테헤란을 방문해 해상 봉쇄 해제와 통항 보장을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전달했으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제3국에도 강력히 보복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테헤란 현지 상황과 긴장 수위는 어떤가요?
극단적인 벼랑 끝 대치입니다.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동서양 해상 무역의 핵심 목줄이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경제적 질식을 유도하자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관문인 해협 봉쇄 카드를 쥐고 전 세계를 상대로 에너지 인질극을 펼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란 내부의 경제적 타격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중동 최대 교역 파트너였던 아랍에미리트마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해 거래를 전면 중단하자 테헤란 시내 주유소에 끝없는 대기 행렬이 생기는 등 민생 경제의 충격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암호화폐와 금, 항공망 등을 겨냥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2개년 제재 극복 계획을 발표하고 아르메니아 등 인접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생력 확보 전략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중반 크림 전쟁 당시 러시아가 서방의 해상 봉쇄에 맞서 내륙 무역로를 개척하려 했던 고육지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르메니아 등 북부 인접국과의 협력이나 암호화폐 활용은 당장의 숨구멍은 될 수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거대 무역 거점이 이탈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개년 대응 계획을 내놓았으나 미국의 촘촘한 달러망 차단과 금융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이란 내부의 인플레이션과 생필품난은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인도가 베이징에서 제25차 국경문제 특사회담을 열고 국경 완충 지역의 평화 유지와 양국 관계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자 위대한 자선사업가인 돌리 파튼의 별세 소식에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지에서 조기가 개양되는 등 미 전역에서 깊은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성에서는 지진으로 손상된 석벽 수리를 위해 1,800여 명의 시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레일 위에 360톤 천수각을 줄로 직접 끄는 전통 히키야 공법 작업이 펼쳐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거센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박 작가님, 오늘 세계의 흐름을 관통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은 가장 큰 위기를 극복했을 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제재와 관세, 군사적 긴장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가적 지혜와 민간의 연대가 새로운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